있습니다. 뭐 도구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구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한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시를 작곡을 한다는 건 한자를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한 800자에서 1000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화산하제 성춘초목심 감시화전루 한별조갱심 봉화연삼월 가서저만금 백두소갱간 혼욕 불성자. 자, 이제 다 읽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한자를 읽으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한자 800자 이상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아무도 도움받지 않고 이 시를 읽어내야 뜻을 모르셔도 됩니다. 읽어내셨다면 나는 한자 기본적으로 800자 정도는 보고 구분할 수 있으라고 충분하게 생각이 되는 분입니다. 800자는 굉장한 양입니다. 쟤는 한 700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5자로 8줄인데 지금 제가 척척팽팽척 팽팽척척 이거 쭉 써놓고 두 번째에다가 수련, 네 번째에다 합년, 이거 뭔가 잘못됐나요? 맞습니다. 네 번째에 합년, 여섯 번째에 갱년, 여덟 번째에 미련되어 있습니다. 즉 율시라고 하는 것은 즉 아까 앞에 말씀드린 도연명이 시는 율시가 아닙니다. 지금 두부의 요 율시는 온 율시 5자로 옥팔 40자로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41자가 돼도 안 되고 39자가 돼도 안 되는 겁니다. 딱 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1, 2구를 합쳐서 수련이라 하고 3, 4구를 합쳐서 합년이라 하고 5, 6구를 합쳐서 갱년이라 하고 7, 8, 9를 미련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입니다. 자, 이 얘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 바로 갱년입니다. 사람을 바로 죽이는데 뭐 쓰죠? 짠 하는 데는 칼로 목을 치잖아요. 목 치면 바로 죽여요. 목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자기가 할 뜻을 딱 갖다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척척팽팽척은 도대체 척은 뭐며 팽이 뭐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인쇄를 하나 해왔습니다. 자, 요게 글자가 뭐죠? 예, 팽입니다. 크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팽이죠? 예. 요거는 척입니다. 앞으로 척이라는 글자를 딱 보는 순간에 뭘 생각하시냐면 기울어진 소리다. 기울어진 소리다. 예, 기울어진 소리다. 꺾어진 소리다. 어쨌든 굴곡에 있는 소리가 척입니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적으로 보면 요거는 레, 파, 라, 시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팽이라는 글자를 딱 보는 순간에 요거는 팽탄한 소리, 팽팽한 소리. 음악적으로 따지면 도, 미, 소리 됩니다. 자, 그런데 팽팽한 소리라고 해서 완전하게 팽팽하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중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바로 한시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중문이 아니면 한시를 이야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팽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병음으로 배우는 1성과 2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팽팽한 소리입니다. 팽은 1성, 2성이다. 반드시 여기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팽 뭐라고요? 2성. 그 다음에 척하면 이제 아시겠죠? 몇 성, 몇 성? 3성과 4성입니다. 현대 성조에, 현대 중국어로 하다 보면 경성이라는 게 있지만 한시에는 경성이라는 게 없어요. 경성이 있으면 한시가 행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3, 4성은 무조건 척성,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 폭폭 떨어지는 소리, 뭔가 급한 소리가 척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시에서 팽척으로 구분한다는 자체가 선인들이 이제 처음에는 구분이 됐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한시를 쓰는 분들이 이거 팽성 쓰고 여긴 척성자야 이렇게 쓰는데 뭘 생각을 안 하냐면은 팽척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문을 했으니까 팽은 하면 1성, 2성이에요. 최근 3성, 4성이니까 이미 2개씩 늘어나서 1성, 2성, 3성, 4성이 섞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노래 비슷하게 된단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노래란 말씀을 드렸는데 고원율시는 세미트로트다. 왜 세미트로트인지. 그러면 이제 다음에 7원율시는 오늘 못하게 되지만 7원율시는 정통 트로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해석이 되어야 되니까요. 근데 한시를 내가 짓는다고 생각할 때는 해석을 하는 게 일반 해석처럼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 한시에 어떤 그 요소를 제가 이 한시에 어떤 요소가 들어있냐면요. 요런 게 들어있습니다. 척기식, 팽기식, 수구 불아분대인데 수구 아분도 됩니다. 또 저기 아분, 이사부동, 하삼년 금지, 고팽 금지, 일운 도적격, 점대, 대장, 합장, 부, 비, 흥하는 요 요소가 요 한수에 몽땅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한수를 쓸 때 요 요소들이 한꺼번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소들을 제가 여러 선생님들에게 만약 이제 한시 작품을 우리가 배운다 라고 설명할 때 이게 60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60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요 한수의 율시를 쓰기 위해서는 10년 공부했습니다. 이걸 제가 연구 때 60시간으로 앞당긴 겁니다. 또 나중에 어째서 앞당겨지는지 제가 잘해서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앞당길 수 있는지도 제가 시간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너무 험인데요. 자, 그러면 해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해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명시감상에도 해석이 잘 돼 있고 최고 잘 돼 있죠. 다른 데에도 보면 해석이 춘망은 잘 나와 있고 인터넷도 나와 있고 전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를 지금부터 제가 하는 해석은 시를 쓴다고 가정하는 데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가능한 음을 그대로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국가는 파괴되어도 산과 강은 그대로 이어서 장안성에, 한양성에, 대구성에, 진주성에 봄이 오니 풀과 나무 더욱 짙어지네. 그럼 한자 그대로 딱 맞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감시화천루라고 했습니다. 혼란한 시절을, 혼란함을 감지하는 시절에는, 그러니까 혼란한 시절에는, 혼란함을 느끼는 시절에는 꽃을 보아도 흐르는 눈물. 가족과 친구와 한스러운 이별에는 전쟁이니까요. 새울음 소리에도 놀라는 마음. 딱 그대로죠. 자, 봉화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횃불이니까요. 전쟁 가서 전쟁을 쓰다. 봉화는 연속해서 3개월간 계속되니 가서 집안 소식은 집의 편지는 집의 소식은 저는 맞닥뜨리다 저항하다 맘먹다 만금과 맘먹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봉화는 올라오고 그 소식 어디 들어요? 가족 소식 한번 들으면 뭔이 없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백두, 흰머리, 소, 긁은이, 갱, 더욱, 두안, 딴, 짧아지고. 다는 짧아지다는 말은 어떻게 덤으로 줄어들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짧아지다는 건 머리카락 길이가 짧아지다는 말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줄어들다 간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 혼욕, 그대로 혼은 무슨 혼자죠? 어리석을 혼자잖아요. 욕은요, 욕망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욕망,
벼슬 사이의 어리석은 욕망에 그러면 벼슬하는 사람들은 전부 비녀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욕망에 아무리 애를 써도 올릴 수 없는 비녀. 그럼 지금 우리가 한자를 내가 한자만 안다 치면은 전혀 변형을 하지 않고 바로 쭉쭉 해석이 되죠. 이게 한시 작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시를 쓸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앞뒤로 살을 붙여서 해석이 안 되면은 그 한시는 잘 써진 한시가 아니다. 그러면 왜 잘 써진 한시가 아닌가, 왜 그런 고충이 있는가도 이제 좀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는 파괴되어도 상가감은 그대로 있어서 장안성에 봄이 오니 풀과 나무 더욱 짙어지네. 곤란한 물 느끼는 시절에는 꽃보아도 흐르는 눈물. 가족과의 한스러운 입이라는 새 울음소리에서 놀라는 마음. 봉화가 연속해서 3개월 계속되니 집안 편지는 망금을 대항한다. 흰물이 긁을수록 더욱 줄어들어. 어리석은 욕망에 올리려 해도 올릴 수 없는 비녀. 이렇게 순서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두보가 이 시를 정말 잘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지금 다 모르셔도 되고, 아,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파해서 이제 이 글자가 요 글자가 평성인지 척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중문을 했으니까 평성과 척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1성과 2성이면 평성이다. 3성과 4성이면 척성이다. 그러니까 1성, 2성, 3성, 4성이 그 개념을 묶어서 1성, 2성은 평성, 3성, 4성은 척성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있지 않고 단순한 평성, 단순한 척성 이 두 개만 가지면은 율시를 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나 한 겁니다. 그 이제 공부를 정말 좋은 공부를 한 겁니다. 한시를 짓는 한두에 있어서는 1성, 2성은 평, 3성, 4성은 척이니까 자, 그럼 국 하는 거는 국은 몇 성이죠? 5해서 2성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국 기역자가 바치는 거는 고대에는 4성이나 3성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척돼 있죠. 그 다음 이제 파 하는 것은 4성입니다. 그래서 척성입니다. 산 하는 것은 몇 성이죠? 예, 1성이죠. 그 다음 하 하는 것은요? 2성이죠. 그러니까 척, 평, 그 다음에 짜이 한 몇 성이죠? 예, 벌써 짜이 하시는 분은 오늘 한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평성과 척성이 골고루 섞이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국파, 산하제 이렇게 읽었지만 이제 1성, 2성, 3성을 생각하면 국파, 산하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제 리듬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촌, 초목, 시임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 하는 거는 몇 성이죠? 2성입니다. 춘 하는 거는 몇 성이죠? 1성이죠. 그러니까 팽팽척척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여기서 지금 1성, 2성, 3성, 4성을 구분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 일단 생략하고 딱 이걸 볼 때 뭘 생각? 아, 척성. 제가 척성으로 보시는 부분은 아, 저게 3성 아니면 4성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평성으로 딱 표시하는 부분은 아, 저거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1성 아니면 2성이다. 이게 구분돼야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오늘 진짜 충분하게 한시의 이해가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 보십시오. 이 뭐 아이고, 또 올라가겠네.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 곤란한 파 할 때 파가 두 번째 무슨 평성입니까? 척성입니까?
여기 척성이죠. 자, 첫 줄의 척성입니다. 그래서 첫 줄 두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글자가 척성으로 시작되면 척성으로 시작되었다 해서 척기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예. 그럼 요 두 번째 글자 이겁니다. 요게 파 이게 척성입니다. 이게 척성이니까 두 번째 글자가 척성이면은 척기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글자가 평성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평기식이 됩니다. 이제 한시의 이름을 아시겠죠? 율시는 평기식도 있고 척기식. 시작을 어디서부터 합니다. 그 시작은 첫 글자가 아니고 두 번째 글자에서 합니다. 왜 두 번째 글자에서 합니까? 간단하죠. 첫 번째부터 딱 척기식이나 평기식이나 정해지면은 뒤로 쓸 말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이해는 안 되고 몇 번 더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글자가 척기식입니다. 그럼 척이면은 이럴 때, 자, 제일 마지막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글자를 보면은 여기는 재, 심, 루, 심, 월, 금, 단, 잠 되어 있죠. 이럴 때 딴 거 보지 마시고 심, 금, 잠, 2, 4, 6, 8 짝수구만 보시면은 뭔가 발음이 비슷하죠. 심, 금, 잠 이것을 리듬을 잘 따라서 조화롭게 해준다 해서 이것을 아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시에는 아분을 반드시 납니다. 운자를, 왜 운자를 다느냐? 조화롭게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답니다. 그럼 어디에 달아요? 2, 4, 6, 8에 단다 이 말입니다. 짝수구에. 자, 그 다음에 첫째 구에 여기 재 되어 있는 것은 달아도 되고 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아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심, 금, 잠은 친척 글자, 소리도 비슷하면서 높낮이도 비슷하고 이렇게 해서 같은 리듬감을 줄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 글자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이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운수라고 그럽니다. 운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런 요목요목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면은 자 우선 요 시를 쓸 때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그냥 이렇게 나라는 깨어져도 산과 강은 그대로 있어. 장안성에 봄이 오니 풀과 나무 쭉 짙어지네. 자, 만약에 우리가 부모가 아니라고 쳐도 전쟁이 나서 내가 가족과 떨어지면 여러 선생님이나 쟤나 이 정도 이야기 못하겠어요? 아, 나라 혼란스러운데 말이죠. 새우름 소리 들어도 기쁘지 않아. 이 정도 표현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금, 잠이라는 글자를 딱 한정시켜 놓고 여기에 맞춰서 글을 쓰려면 굉장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약이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약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금, 잠 하는 거 빼놓고 첫째 요 재는 요 금, 잠하고 친척 글자가 아닙니다. 이 재는 딴 글자예요. 그러니까 재는 아분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지금 뭐로 시작됐어요? 척으로 되어 있으니까 척기식 첫째구, 수구에는 첫째구에는 아분하지 않았다 해서 첫째구, 척기식 수구 불아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그 한자 서적을 보는데 이건 척기식 수구 불아분이야 이런 말을 써놨다면 두 번째 글자가 척성이며 즉 3성 아니면 4성이며 마지막 글자에는 운을 조절하지 않았구나 마음대로 놔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기식은 별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 이제 척기식인데 척기식 요거는 수구 불아분이에요. 운이 달려있으면은 척기식 수구 아분, 만약 평이면 평기식 수구 불아분, 평기식 수구 아분 네 가지 행식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해는 첫째 구에는 문자를 달지를 잘 안 씁니다. 첫째 구.
그러면은,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책성이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책성인데, 네 번째 글자를 보시면 팽성이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즉, 만약 내가 두 번째 글자에 척을 썼으면, 척성, 삼성이나 사성을 썼으면, 네 번째 글자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팽성자를 써야 되는 겁니다. 척성자를 못 써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요보다 더 좋은 표현 할 수 있는데 왜 부부가 시술이라는데 이런 거 표현밖에 못했지. 왜? 첫 번째가 척성이면 네 번째는 팽성으로 딱 반대 글자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형 반대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요리 위에만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도 반대가 돼야 돼요. 위아래도. 척평.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글자하고 또 요거하고 반대가 돼야 됩니다. 행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척구를 보시면 척, 평, 척 이렇게 같은 줄에서도 이 사구가 반대되게끔 배치가 되어 있고 아래에도 척, 평, 척에서 위아래도 반대되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표가 잘 안 나니까 이걸 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에는 요 글자를 그대로 글자가 아니라 여기 팽성을 한 번은 반대를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한 번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딴 거 보지 마시고 요 그대로 요것만 꺾고 내려옵니다. 팽자만 꺾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팽자를 보시면 여기 붙을 때 두 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팽척 반대돼 있죠. 그렇잖아요. 팽척 반대돼 있죠. 예. 또 아래 위에도 팽척 반대가 돼 있고 이거 척평 또 반대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척, 요 부분을 반대 한번 해줬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척을 가지고 내려온 다음에 위에 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 두 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척이니까 또 역시 척평, 평척 반대가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팽척, 척평 반대가 되어 있죠. 마음대로 쓴다면 두보가 아니라도 이 정도 글은 쓸 수가 있겠지만 이처럼 팽척, 척평 딱 여기가 1성, 2성자를 썼으면 여기 3성, 4성자를 써야 된다는 제약이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번역을 우리가 같이 쭉 해봤을 때 번역이 딱 들어맞게끔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누구냐? 두보다 이 말입니다. 이 두보 시를 보시고 나중에 다른 시를 이렇게 쭉 보시면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맞는 시가 많습니다. 당송 시가에서 우리가 당시 300수라고 하는데 수많은 배설아치들이 천재라고 하는 관료들이 수천수 수만수 지었어요. 그런데 왜 당시 300수입니까? 당시 최소한 당시 1000수, 당시 500수, 당시 600수는 돼야 될 거잖아요. 고르고 골라서 300수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건 그만큼 한 수 지어서 제대로 말 맞추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면 뭐 다행이에요. 요 정도만 해도 막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서 이렇게 좀 지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사가 팽척, 척평 반대가 되는 것을 이사부동이라고 합니다. 이사부동 아시겠죠? 아까 저 용어에 이사부동이라는 용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두 번째 글자와 네 번째 글자는 반드시 반대되는 성조를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3, 4, 9하고 5, 6, 9에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만 여기 왜 3, 4와 5, 6, 9에는 반드시 대장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대장이 뭐냐? 대는 상대할 때 대자죠. 장은 믿고 의지하다. 근데 믿고 의지하되 장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힘을 줘서 딱 서로 맞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맞대느냐? 글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시 혼란스러운 시절에는 헌별 한스러운 이별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 더하기 명사지요.
우리말로 하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시절에 한스러운 이별, 즉 행용사 더하기 명사입니다. 여기 행용사 더하기 명사를 썼으면 이에도 반드시 행용사 더하기 명사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화 썼잖아요. 화, 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꽃이라고 하면 여기는 절대 꽃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식물을 썼으면 대체적으로 여기는 동물을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하와 조가 딱 서로 반대되죠. 그 다음에 천 하는 것은 동사죠. 눈물을 흩뿌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경하고 놀라다 이 말입니다. 눈물을 뿌리다 놀라다는 전부 뭐에 해당되죠? 동사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동사를 썼으면 여기도 반드시 동사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 눈물을 뿌리다 썼는데 여기는 꽃 이런 식으로 말이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눈물, 마음 둘 다 명사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유롭게 쓴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 4와 5, 6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장을 하는 겁니다. 자, 5, 6 한번 보겠습니다. 봉화하면 그냥 우리가 낱말 뜻으로 봉화, 햇불, 전쟁 이런 말이죠. 여기는 가서 했으니까 집안 소식이죠. 요것도 명사니까 요것도 명사입니다. 여기는 연하면 연달아서 계속되다, 저항하다 하는 게 동사는 동사끼리 대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참 이 부부가 이런 표현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3 썼죠. 여기에 3 썼으면 3은 지금 평성입니까? 척성입니까? 산 하는 거는 평성이죠. 평성인데 여기는 완하고 만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숫자를 쓰면 종선 여기는 큰 숫자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 3 썼는데 그럼 여기 1000 썼다고 봅시다. 1000금이라고 썼다 칩시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왜? 3도 평성이고 1000도 평성이니까 평성끼리 마주보면 안 되는 겁니다. 평성과 척성이 서로 교차되면서 이쪽에는 작은 숫자, 이쪽에는 큰 숫자를 써야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작은 3이나 4나 5나 이런 숫자하고 여기에 큰 숫자는 숫자대로 대응을 시켜야 됩니다. 명사나 동사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엄정한 규칙이 여기에 다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 거, 요게 뭐냐면은 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장. 그러면 대장만 있으면 또 그한데, 또 그까지 또 이해한다고 칩시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팽이죠. 잘 보시면은, 여기는 척, 평, 척, 팽, 딱 구분이 되어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팽팽이죠. 척척이죠. 팽팽이죠. 진흙처럼 이때는 딱 붙여놨다고 해서 이것을 점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대장을 시켜가지고 서로 빗대게끔 딱 이렇게 한번 만들어두고 한 번은 글자서 서로 친하게끔 한번 만들어둡니다. 이게 뭡니까? 음악으로 치면 한 번 쭉 밀었다가 한 번 또 싹 음을 낮춰서 싹 가늘게 했다가 이 높낮이를 살살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 오원율시라고 하는데 오원율시에는 이만큼 까다로운 제약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왜 저 옛날 선조들이 문사들이 이렇게 썼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시험에 나오니까요. 진사 시험을 치려면 이거 반드시 짓는 통과 어렵니다. 그러니까 옛 선비들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 왜? 저기 팽성이야, 척성이야. 그럼 중국인들은 그때도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태어나면서 또 이 척성이야. 바로 아니까. 부모가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물론 시도 잘 지었지만 훨씬 고통이 덜한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조선시대 중국 걸 그냥 따와서 중국어를 모르니까 이거 팽성이야, 척성이야. 머리는 좋아서 또 귀신같이 이걸 또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팽성과 척성을 구분해야 되는 글자가 1234자입니다. 그게 운수에 실려 있어요. 그러면 1234자냐 하면은 그 한자 한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쳐보면은 3500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3,500점 넘어가는 한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